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로빈후드 마켓입니다. 티커 심볼은 HOOD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특히 개인 투자 열풍 불었을 때, 또 핀테크나 암호화폐 얘기 나올 때 항상 언급되는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파격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확 떴었죠. 주식시장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보니까 단순한 트레이딩 앱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금융 제국을 만들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흥미로운 기업 로빈후드에 대해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빈후드 행보가 요즘 정말 거침없죠.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산업화 자체를 좀 바꾸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야심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로빈후드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기반이 되는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 같은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로빈후드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열광적인 반응도 있고 논란도 있고요.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성과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50%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기록적인데요? 그렇죠. 250%면 뭐 엄청난 거죠. 네, 시작은 되게 단순했잖아요. 수수료 없이 주식 거래한다. 근데 지금은 은행 업무, 자산 관리, 뭐 주택담보대출, 심지어 비상장 주식 거래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 좀 늘리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 다각화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그 금융 소비자의 거의 모든 생애주기랄까?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그냥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요? 네. 소위 금융 슈퍼앱 전략이죠. 이미 그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그게 10억 달러 넘은 자산 관리 서비스, 로빈후드 리타이어먼트 이것도 있고 네. 또 은행 서비스 기능도 넣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상장 기업들 투자하는 플랫폼 세컨더리 마켓 이것도 진출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아, 맞아요. 봤어요. 이런 걸 보면 그 그림이 딱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로빈후드 앱 깔아서 쓰기 시작하면 다른 은행 앱이나 증권 앱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로빈후드 안에서 다 해결해라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미 확보해 놓은 그 젊고 IT 친화적인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수백만 명. 그렇죠. 젊은 층에 인기가 많죠. 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엄청나고요. 또 UI나 UX, 그 사용자 경험이 좋다는 평이 많거든요. 네, 쓰기 편하다고들 하죠. 네, 이 강점을 살려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좀 잡기 어려워했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딱 잡아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 뭐 이런 계산인 거죠. 전력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막 사업을 넓히는 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 하잖아요. 각 금융 분야마다 규제도 다르고 경쟁 환경도 다 다르니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비전은 멋진데 넘어야 할 산도 꽤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야심찬 계획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실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체력이 되는 건지 그냥 겉모습으로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로빈후드의 재무 지표들을 보면요.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수익성이요? 네. 비용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주식 거래 말고도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나 로빈후드 골드 같은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좀 더 수익성 높은 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수익성 개선 추세가 뚜렷하다는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그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은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예를 들면 잭스 투자 리서치 같은 데서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제일 높은 등급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놨어요. 강력 매수요? 와. 네, 이게 그냥 한두 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2023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를 올려잡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에는 그 상향 조정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오, 더 빨라졌어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 현재 분기 이익 추정치가 이전보다 거의 30% 가까이 높아졌고요.
올해 전체 연간 추정치는 23%, 내년 추정치도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와, 30%면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런 추세는 시장에서 로빈후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능력에 대해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실제로 발표된 실적도 이런 기대치를 좀 따라와 줬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9.6%나 더 좋은 결과를 냈어요. 19.6%, 거의 20%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0번의 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9번이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번 중에 9번이요? 이야, 이건 진짜 꾸준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미래를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현재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연평균 22.5% 정도 이익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평균 22.5%요? 네. 매출도 올해는 한 45% 늘고 내년에는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와, 매출 성장률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런 숫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잘 자리 잡고 기존 사업하고 시너지도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특히 그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 수익을 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 이게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럼 다시 주가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연초 대비 250% 이상 급등하면서 완전 시장의 스타가 됐는데 최근 2달 정도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12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두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조만간 조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쉬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 주가 움직이는 패턴을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이게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선다기보다는 상승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다지기 국면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지기 국면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잠깐 숨 고르게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가가 확 오른 다음에 이제 사려는 힘이랑 팔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아하. 이 과정에서 좀 불안했던 투자자들은 나가고 주가는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좀 비축하는 거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대략 120달러 근처가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150달러가 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150달러 저항선을 딱 뚫고 올라가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150달러를 확실하게 넘어선다? 이러면 이제 다지기는 끝났다.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상승 목표치를 열어둘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은 이런 돌파 시점을 되게 중요한 매수 기회로 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12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요. 그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120달러 아래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이 좀 약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섣불리 싸다 사고 들어가기보다는 주가가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죠. 네. 근데 뭐 현재까지 거래량이나 다른 기술적 지표들을 쭉 봤을 때는 120달러 지지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요.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을 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빈후드, 단순 주식 거래 앱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은행, 자산관리, 대출, 심지어 비상장 주식까지 다루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커가고 있다. 네. 재무적으로도 매출 꾸준히 늘고 수익성 개선도 인상적이고
분석가들 평가도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 조정은 뭐 급락 신호라기보다는 수가 상승을 위한 다지기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고요.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빠르죠. 따라서 투자하고 싶다. 소위 추세 추종이나 바이온 스트렝스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께는 로빈후드가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 기본 체력이랑 모멘텀, 주가 상승 동력, 이 두 가지가 다 괜찮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앞면처럼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기에는 좀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좀 어려운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 금융 분야로 막 진출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각 사업 분야마다 규제가 계속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규제 리스크. 네. 또 기존의 강자들이랑 경쟁도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잘 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관건일 겁니다. 그렇죠.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 관리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핵심 역량은 흐려지고 그냥 이것저것 손대는 문어발식 확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또 하나, 로빈후드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인 PFF, 그러니까 주문 흐름 대가 있잖아요. 아, 네.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이걸 둘러싼 규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만약에 규제 당국에서 이 PFOF 관행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로빈후드 수익 구조에 바로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혁신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이런 운영상의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수익성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죠. 이 어려운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게 로빈후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오늘 로빈후드 마켓, 후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부터 인상적인 재무 성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왜 지금 시장이 로빈후드를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로빈후드의 이야기는 그냥 한 기업이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어떻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소위 금융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성장통도 겪고 논란도 있었지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로빈후드처럼 기존 금융네트를 깨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 이런 플랫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혁신과 파괴가 몰아치는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반대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금융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